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립대행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인보드부터 개봉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이제 아소스의 로고 막시무스 Z790 히어로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구성품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메인보드 박스 안에 이런 구성품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픽카드가 하나 따로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픽카드는 아니었고요.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로그 하이퍼 M.2 카드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용해서 M.2 SSD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M.2 슬롯이 두 개가 노출된 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M.2 슬롯이 부족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M.2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품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밑에 나사 4개를 풀면 방열판이 이제 떨어지겠죠. 방열판을 떼고 나서 이제 M.2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부품 개봉하면서 조립대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한 부품은 CPU고요. 인텔의 14세대 CPU입니다. 코어 i9 14900KS. 14900K보다도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14900K 중에 오버가 잘 되는 이런 수율 좋은 CPU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14900KS로 이렇게 출시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손님께서는 이 CPU를 꼭 써보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i9 14900KS. 참, 손님께서 CPU 가이드도 갖고 오셨어요. CPU 소켓 가이드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닫으면 안 되죠. CPU 소켓 가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CPU 소켓 가이드 설치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소켓 가이드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거하다가 이 나사를 CPU 핀에 떨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가 떨어지면서 CPU 핀이 어떻게 되겠어요? 휘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 떨구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던 소켓 가이드는 제거했고요. 제거한 상태에서 CPU를 먼저 앉히세요. CPU를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소켓 가이드를 그 위에다 덮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PU 앉히고 소켓 가이드까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SSD 두 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P41 1TB 그리고 하나는 990 프로 2TB짜리야. 1TB짜리를 C 드라이브로 사용하실 거고 2TB짜리를 이제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실 건데, SSD까지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손님께서 부품들은 한 번씩 다 개봉을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개봉해 보시고 이 정품 스티커 붙이는 것도 다 미리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실이 없는 이유는 메인보드는 중고라고 하셨어요.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지금 설치한 이 1TB짜리 M.2 SSD 이 세 가지는 중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랫부분에는 M.2를 나란히 두 개를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다음에는 메모리를 설치할 건데요. 메모리는 올로아이 제품 갖고 오셨네요. 32기가 두 개고 6400까지 지원되는 DDR5 메모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픽카드는 아소스 제품이고요. RTX 4070 갖고 오셨어요. 예, 이제는 파워만 연결하면 초기 불량 테스트는 가능하거든요. 다른 속도로 파워까지 연결해서 초기 불량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메인보드하고 CPU가 중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살짝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누드 테스트로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아무 이상 없겠죠. 중고 잘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워는 시소닉 GX850 850W짜리 갖고 오셨습니다. 화이트 모델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초기 불량 테스트를 위한 간이 조립은 됐고요. 이 상태로 전원을 한번 넣어서 초기 불량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시그널 계기판에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에 LED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메인보드 시그널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으면서 드디어 화면 올라왔네요. 다행히 중고지만 메인보드랑 CPU는 일단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요. 바이오스 상에서 부품들이 인식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인보드 로고 막시무스 Z790 히어로 정상적으로 모델 이름 나오고 있고요. CPU i9 14900KS, 메모리는 올로아이 32기가 2개, 기본 클럭이 4800MHz로 잡히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XMP 먹이면 6400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SSD는 1번 슬롯에 P41 1TB짜리, 그리고 두 번째 슬롯에 삼성 90 프로 2TB짜리.
정상적으로 잘 인식됩니다. 그리고 CPU 온도는 현재 61도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CPU 쿨러를 그냥 공랭으로 임시로 얹어놓은 거기 때문에 61도까지 잡히고 있는데 저거는 큰 의미 없고요. 메인보드하고 CPU가 중고긴 하지만 큰 이상 없이 인식되고 화면까지 잘 띄우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손님이 갖고 오신 케이스에 안전하게 잘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께서 케이스는 NGXT의 H7 엘리트 화이트 모델을 갖고 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컨셉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죠? 여기다가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쿨러죠. 수냉 쿨러, CPU 수냉 쿨러 갖고 오신 거는 NGXT 크라켄 엘리트 360 RGB 모델을 갖고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가져오신 게 케이스 후면에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140mm짜리 팬 하나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윈도우 11 프로 정품 갖고 오셨네요. 그리고 슬리빙 케이블을 준비해 오셨는데, 슬리빙 케이블은 RGB 들어오는 모델은 아니에요. RGB 없이 흰색으로 깔끔한 모델 준비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간이 조립하면서 소개 못 시켜드렸던 부품들은 지금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빠르게 케이스 안으로 잘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립이 다 됐어요. 이제 선정리만 하면 되는데, 선정리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선정리하기 전에 전원 넣어서 팬 돌아가는 거, LED 들어오는 거, 그리고 화면 뜨는 거, 부품 잘 인식되는 거, 이런 거 다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선정리를 해야 합니다. 뭐 그냥 선정리부터 뚝딱 해버렸다가 나중에 제대로 인식 안 되고 팬 안 돌고 막 이러면 또 다 뜯었다가 조립을 해야 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다행히 팬 다 잘 돌아가고 팬의 LED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펌프 LED도 잘 들어오고요. 메모리의 LED도 번쩍번쩍 잘 들어오고 있네요. 바이오스 상에서 부품들이 잘 인식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선정리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현재 선정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선정리까지 다 마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리빙 케이블이 많고, 그리고 이 케이스 자체에 기본 케이블이 원래 좀 많아요. 전면 기본 팬의 케이블만 벌써 6가닥이고 거기다가 컨트롤러 있고요. 그리고 수냉 쿨러에도 6가닥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냉 쿨러 컨트롤러까지 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선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예,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부 모습은 웬만하면 깔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손님께서 가져오신 윈도우 11 프로 정품을 이용해서 윈도우 설치하고 또 벤치 테스트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윈도우 세팅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시네벤치 돌리고 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시네벤치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됐는데 온도가 100도 이상 찍는 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발열이 심한 14900KS인데 360으로 지금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온도가 지금 충분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CPU 온도가 좀 높게 찍히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검사는 끝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좀 봐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막 시네벤치 테스트가 끝났는데요. 점수 한번 보실까요? 멀티코어 점수가 38,900점이 나왔는데 역시나 점수가 기대만큼 안 나왔죠.
14900K가 보통 4만점 가까이 나오거든요. 최소한 39000점 이상 나오는데 14900KS인데도 불구하고 39000점대도 안 나오고 38000점대가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CPU 온도가 이제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점수가 충분히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냉각 시스템을 아마 좀 더 손을 봐야 온전한 성능을 다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손님께서 부품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와 이런 얘기를 나누긴 나눴어요. 냉각이 충분히 되지 않을 거다. 좀 사용하실 때 확인 잘 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꽤 그렇게 과하게 하시거나 영상 편집 같은 이런 작업용으로도 쓰시는 게 아니고 가벼운 용도로 쓰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CPU 온도가 높아봐야 7, 80도 정도 내에서 유지가 될 테니까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건데 그래도 혹시나 더 고사양 게임이나 이런 고성능을 필요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냉각 시스템은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타임 스파이 테스트가 완료됐는데 점수는 17,900점, 18,000점 가까이 나왔네요. 일단 4070의 벤치마킹 테스트는 우수합니다. 그런데 CPU의 벤치마킹 테스트는 조금 찝찝하죠.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저렇게 과부하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CPU 온도가 항상 100도를 찍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사양 게임 하실 때는 CPU 온도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 14900이나 14900KS 이런 고사양의 CPU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냉각 시스템 많이 고려해 보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